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48%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관이 음주운전 중 도로가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춘향제 바가지 요금 논란에 곤욕을 치른 남원 씨가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 등을 직영 임대하고 10,000원 이하 정찰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임실군 오수면의 한 농로를 지나던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경운기가 논으로 진입하다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48%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북적였던 사전투표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북 정읍 지역의 사전투표소인 곰두리 스포츠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의 사전투표소가 243개 설치됐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뽑을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전북 지역.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당뿐 아니라 인물과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우리 정말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선거보다 닷새 빠른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마음도 정해지고 빨리 찍고 싶어요. 내 마음을 빨리 표현하고 싶어요. 예. 유권자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일선 문제가 제일 딸리죠. 네, 이제 농사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 문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할 사람 그리고 좀 더 지금의 그 정부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젊은 층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죠.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 사전투표율은 5일 오후 1시에 10%를 돌파하며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5일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민국 향후 4년을 준비하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직 투표만을 통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향후 당선자들을 향해서는 당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공약, 희망을 하나로 묶어내 최대한 전북 발전을 견인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제가 먼저 함으로써 사전투표도 독려하고 본투표도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직 투표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5급 사무관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무관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특자도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춘향제 바가지 요금 논란에 곤욕을 치른 남원시가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축제 부당요금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최근 봄꽃 음악회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상인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와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열리는 춘향제에서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 등을 직영 임대하고 10,000원 이하 정찰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94회 춘향제에는 불법 영업행위와 부당요금을 중점 지도 점검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믿고 즐기는 착한 가격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반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농로를 지나던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걸음을 실은 경운기에 상반신이 깔려 심정지 상태인 70대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운기가 논으로 진입하다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1,6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 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을 자던 거주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리에 깨 밖으로 대피했고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있던 기간에 지인을 협박한 20대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 협박 혐의로 폭력 조직원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있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장 공모제 시행 대상을 51개 학교로 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교장 공모제를 적용할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급별로는 초등 33곳, 중등 18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교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학교는 총 66곳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소비심리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전북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이자 퇴직금으로도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5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급액 역시 14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8.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중기중 전북본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및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됐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인상 자제, 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정읍시가 내장산 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등 참석자 200여 명은 임야 만제곱미터에 정읍시를 상징하는 시목인 단풍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만경 농제저수지 일부 구역이 친환경 유원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 41만여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지정했습니다. 김제시가 제시한 주요 사업 계획안을 보면 키즈파크와 같은 유희시설과 운동시설,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연꽃학습원과 같은 특수시설과 전망대, 음악분수 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는 전북 서부권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빈집 정비에 들어가는 검토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건축물 해제 계획서 작성 때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빈집 정비 신청을 위한 계획서 검토 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빈집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어 사전 검토 비용으로 건물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정읍시 최재형 가족 실습 농장이 입교식을 열고 영농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입교생은 8가구 총 10명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장에 머물며 기초 영농교육과 영농체험, 정착지 찾기와 같은 농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 실습 농장의 입교생의 지난해 귀농귀촌 정착률은 70%로 전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임실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인 성수산 왕의 숲 탐험대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숲 해설가와 함께 곤충과 식물 관찰, 생태놀이 등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성수산 왕의숲 캠핑장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의 서승현 소방교가 올해 상반기 상원관리 우수 사례 선발 심의에서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소 소방관은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지리산 발해봉에서 조난당한 등산객 10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히 구조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우수상은 위치 확인이 어려운 환자를 구조한 노재준 소방장과 무응답 신고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한 박건우 소방교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제소방서가 소방안전교육 체제 확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구호를 집중 홍보합니다. 구호는 스스로 지키고 이웃을 돕고 정부 역할을 다한다로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은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새만금 벨트, 김제 부안 군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알리백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을 유치,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신산업의 첨단 도시를 육성하고 스마트 농생명을 통해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전진기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김제 부안 군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제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선도 도시로, 부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산업 도시, 해양 관광 매저 도시를 육성하고, 군산, 회연, 대하면은 농업 생산 기반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김제 부안 군산의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김제 부안 군산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만금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수소 산업, 또 K푸드 등 미래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진지로서의 국제 물류 허브와 국제 공항, 또 인입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 조성하여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제 부안의 새만금과 연계되는 미래 산업 특구 지역 추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2차 전지 수소 산업 등 첨단 도시 산업 도시로 육성으로 꼭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신혼부부 아이 출산 시 장려 지원금을 민주당에서는 1억이지만 저희는 힘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힘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역에 지금 현재 격번 정차를 하는 모든 KTX를 모두 김제역에서 정차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꼭 확장해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5조에서 10조 2배 더 많이 발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절박한 경제 상황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똑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열악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현실의 열악함과 비참하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하고 아리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로보다 먼저 우리나라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배들이 버리고 가는 폐염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건강검진 실시 시 필수 사항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선 이하까지 제한하는 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가 되고 이루어지고 능력 있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과 각오로 제 삶의 모든 것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